와, 이제는 강남 아파트 입주권도 경매로 살 수 있겠는데?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환입니다. 최근 금리 동결과 대출에 대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애독자님들과 지금 상황과 내 집 마련 시기가 도래되는 시점에 대해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부동산의 선제 지표가 되는 경매 시장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2024년 12월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경매 진행 건수가 아닌 신청 접수 건수가 한 13만 9천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달 17일 이후로 경매 신청 접수 건수가 14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신청 접수 건수가 뭐 모두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한 50% 정도가 집합 건물 비중이라는 점은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아파트 매물 신청 접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런 무리한 대출로 인해 이자 상환이 되질 않아서 금융권에서 임의 경매로 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영끌족들의 무리한 대출에 투자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고요. 심지어 강남 아파트 입주권도 경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유심 있게 좀 모니터링 하면서 내 집 마련을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가보다는 한 3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하면은 굉장히 나이스한 거라고 모든 투자자들이 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경매 시장의 분위기와 실제 시장에 좀 쏟아지고 있는 이 부동산들의 흐름이 어떤지 같이 화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경매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이제 세무자,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 경매 접수 또는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 경매라는 거는 3개월 동안 연체하면 채무자의 이 담보물을 경매 시장에다가 접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013년 14만 8천 건 이후에 임의 경매가 지금 현재 최대 접수가 됐습니다. 17일 기준으로는 대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신청 접수 건수는 13만 9,874건입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이 지금 2월 2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좀 더 많은 경매 신청 접수가 됐겠죠. 강남 입주권도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메이플자이인데 장안의 화제였던 이 역대급 10억 로또 아파트도 경매로 나온 상황입니다. 5구 타입 기준으로 메이플자이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 좋으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13억 1,650만 원이었고 일반 분양가는 17억 4,200만 원이었습니다. 24년도 11월 실거래가 30억 원 정도 됐어요. 입주권이. 최근에 나온 경매 최초 감정가가 23억 7천만 원에 이제 나왔으니까 대략 6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게 이제 감정가다 보니까 낙찰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이다 보니까 이 금액보다는 좀 높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4억 비싸게 사도 이득이다. 24억에 경매 나온 이 메이플자이가 28억에 팔렸습니다. 뭐 물론 실거래 입주권 기준 30억이니까 뭐 2억 싸게 산 건 맞는데 결국 경매 최종 낙찰가는 28억 원이었던 겁니다. 실거래 기준 2억 싸게 낙찰은 받았지만 23억 7천만 원에서 4억 비싸게 산 것으로도 이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되돌아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렇게까지 부동산 소유에 대한 욕망과 과욕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부분으로 보여지는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랬다는 거고 뭐 개개인마다 좀 틀리겠지만 앞으로 향후 제가 이전에도 미분양건이 전국에 뭐 6만 5천 건이 나왔고 지금 경매 접수 건수도 지금 14만 건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접수니까는 이게 6개월 뒤에 나온다는 이거죠. 지금 현재 수도권에 나와 있는 매물이 9만 건에 육박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소화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모로 스트레스 DSR 7월 달에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이 모든 물건이 지금 6월이나 7월에 쏟아져서 맞물리는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욕망과 과욕으로 인해서 2억 싸게 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게 28억을 구매한 이분은 과연 현금으로 구매했을까요?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면 그 상황이 드라마틱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강남구 압구정 현대 4차 전용 118제곱미터 전용 이제 42평형인데요. 이 물건도 임의 경매로 나왔습니다. 무려 집주인의 채권 총액이 채권이라고 하면 이제 뭐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9억 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여기 압구정 현대아파트 1차부터 뭐 13차까지 모여있는 이 단지를 가져왔는데, 이 단지의 이제 시세를 보시면은 70억, 67억, 44억, 125억, 125억, 65억, 49억, 50억, 뭐 90억 이렇습니다. 뭐 평균 뭐 한 70억 정도 보면 되겠네요. 대치동 음마 아파트도 올해 2월에 이제 3건의 매각일을 앞두고 있다. 이 매각일은 이제 경매를 참여할 수 있는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에 있는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이 화면을 잠깐 멈추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 총액이 69억 원이고 2월에는 음마 아파트도 경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역별로 눈에 띄게 경매 신청이 급증하는 지역으로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부산 수영구 227%가 상승했고요. 두 번째는 부산 중구 203% 상승, 세 번째는 서울 구로구 169%, 네 번째는 서울 관악구 82%, 다섯 번째는 서울 금천구 65%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 높은 아파트도 이 표를 좀 가져왔으니까 최고가에서 얼만큼 또 하락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영끌족의 부메랑 이자 폭탄이다. 1년 이자만 400만 원 더 내래요. 부동산 영끌 나섰던 2030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커뮤니티와 기사에 나온 영끌족들의 사연이 좀 처참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와 봤거든요. 다음 사연을 보면은 영끌 사연 이제 첫 번째인데요. 이제 파산이 돼서 이제 경매로 넘어간 사례입니다. 5년 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를 5억 1천에 매입한 30대 A씨는 계속되는 집값 폭등에 서울 외곽에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집값의 60%를 대출받았습니다. 한 3억 1천만 원 정도 받았고요. 남은 차액을 영혼까지 또 끌어모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집을 구매 후 2년 동안은 저금리로 지속되고 집값이 다소 오르면서 요 시점이 여러분들 뭐 여러 전문가분들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가 아마 데드캣 바운스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A씨는 이제 그 시점이 잘한 선택이라고 좀 자부를 했답니다. 하지만 2022년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서 대출금리도 올랐다. A씨는 자금 사정도 덩달아 악화됐다.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A씨는 집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돈을 또 빌렸다. 금리에 금리가 복리로 붙고 이자가 감당이 되지 못하여 대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대부업체는 A씨의 소유 아파트를 임의경매로 넘겼다. 일단은 대출 이자 상환이 좀 어려워지니까 대부업체에서 또 돈을 빌려서 이 금리에 금리가 더 붙었겠죠.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힘든 상황이어도 그 불법 대부업체는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대부업체에 손을 댔다가는 정말로 감당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두 번째 사연인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파산과 경매입니다. 2022년 집값 하락에 둔화되면서 지금 아니면 못 산다고 판단한 서울 직장인 30대 B씨는 친구와 함께 안양 범계동에 재건축 이슈가 있는 29년차 아파트를 7억 5천에 매수하였고 매월 대출 상환 월 상환금 220만 원인데 점점 오르는 대출 이자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의 글이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이 중에 친구들도 같이 매수를 했는데 직장인 B씨는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월급 350만 원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심정을 토로하며 친구들은 이미 경매 신청을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구매했던 구축 아파트는 33평 기준 7억 5천을 매수했지만 현재는 5억까지 하락한 상태며 대출은 5억 5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매도를 하고 싶어도 더 낮은 매도가로 시장가에 내놔야 되는 상황이고 또는 5억 5천의 대출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영끌족들이 겪고 있는 지금 현실 사연이 이렇습니다. 작년에 임의경매가 14만 건 강남 아파트 입주가까지 나왔다. 5년 전 저금리로 받은 주담대 금리가 본격 상승하고 있다. 메신저 조용화의 정리화면입니다. 앞서 나온 이런 사연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우리 애독자님들은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해서 내 집 마련하는 시기를 좀 눈여겨보면은 지금처럼 좀 이렇게 실수는 하진 않겠죠.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에 이 정리하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매 신청 건수가 14만 건이 돌파했습니다.
뭐 신청 물건은 6개월 뒤에 쏟아진다는 점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거는 그 시점이 돼서 경매도 어떻게 보고 어떤 지역으로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금리와 이제 시장금리는 양극화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건전한 경제 상황에서는 당연히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금리도 같이 내려가야겠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기준금리가 내렸다고 해서 시장금리도 내릴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수도권 매물이 약 9만 건입니다. 요건 전월세를 제외한 물건이니까 일단 9만 건이 소화가 되지 않고 있다. 네 번째는 전국 미분양 평균 데이터가 6만 5천 건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악성 미분양이 한 2만 건 가까이 되긴 하거든요. 한 16,000건 정도 되는데 악성이니까 말 그대로 입주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지금 분양이 안 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무리한 대출은 절대 금지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 무조건 현금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1년치 생활비라도 구축을 하셔야 되고 저는 돈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은 소득을 무조건 늘리고 비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5년 7월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이제 100%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부동산에 좀 상당히 강력한 패닉으로 충격파로 좀 올 수 있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 메신저 조용화 애독자님들은 이 시점을 두고 저와 같이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이 건강한 내용으로 좀 빠르고 신속하게 전해드릴 거니까요. 영상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올해도 저랑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뜻은 위험과 기회의 함축어라고 해요. 지금의 위기를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위험보다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지금처럼 우리 애독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선제지표가 되는 경매의 흐름과 분위기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2025년 굉장히 힘든 시기와 보릿고개가 올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그 전에 우리 무주택자이거나 이제 내 집 마련 준비하셨던 우리 애독자님들 절대 조급해 마시고 현금 확보를 최대한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가족들과 외식보다는 집에서 되도록 긴축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최대한 소득을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현금 확보해 두시면은 분명 우리 애독자님들과 또 저에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산에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히 부동산의 업황과 시황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신속하고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그동안 시간 같이 못 보냈던 가족들하고 행복한 연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